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4도까지 치솟으면서 8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불쾌감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8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겠는데요. 한낮 기온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덥겠습니다. 여기에 불쾌감까지 더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휴식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최근 재정 자립화와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고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의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의 소속 학교 공립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운동부 폐지와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8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사고나 운동부 등을 운영하는 데 드는 매년 수백억 원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철고가 지난달 24일 자사고로 재지정돼 5년간 유지 자격을 갖춘 직후라서 재단의 추진 경위에 의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운동부 폐지 등은 교육당국과 학부모 등 협의할 부분이 많다며 재정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일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성명을 내고 경제 논리에 매몰된 비교육적 일탈이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비판했으며 포항시와 의회도 설립 이념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염원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사고는 꼭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인재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 공공성의 확장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유발해 유아 시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질병 예찰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지역 해면 어류 양식장 100여 곳이며 수산질병관리사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반이 질병 예찰과 현장 지도에 들어갑니다. 또 해역별 수온 모니터링 등 예찰 강화와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체계적인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공직자 부조리, 비리 등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주시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감사관 공모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간이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최종 위촉할 예정입니다. 시민감사관 규모는 전문 분야 10명과 일반 분야 15명 등 25명 이내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는데요. 6개국 13개 극단 200여 명이 참가해 9일간 열립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이 마임이 되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배우들의 연극놀이로 각색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실제 폭력 사건을 몸짓과 표정으로만 전달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올해 연극제는 해외 극단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잘 알려진 세계 명작과 노래, 몸의 움직임을 활용해 국경을 넘어 즐길 수 있습니다. 국제연극협회에서 아주 적극적인 후원에 이루어져서 이번에 많은 나라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극제 기간 중에는 이아타 아세안 대표자 회의도 하게 됩니다. 내일 개막식이 열리는 영일대 야외극장에서는 극단 진일보의 아리랑 랩소디와 극단 모의공예의 우리 동네 을분씨 등이 공연되고 중앙 아트홀에서는 스페인과 리투아니아, 베트남 극단 등 모두 6개의 공연이 이뤄집니다. 중앙로 백시어터에서 지난주부터 국내 극단과 대학극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1년 순수 연극축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포항바다 국제연극제가 19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1922년 유학생 연극단부터 시작된 100년의 포항연극의 저력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극인들이 그 유학생들의 1922년의 그 정신을 계속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그 정신을 포항의 정신으로 삼자. 연극제 기간 동안 중앙상가 빛갤러리에서는 전날 공연된 극단 관계자와 배우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오종은 작가의 개인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자메이카 음악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무대가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펼쳐지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내한 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초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 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2,300개 야영장 가운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인 곳으로 오수 무단 배출 행위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 방류한 야영장 6곳을 적발해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송이 등급 선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 직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 선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일반 조합원 가운데 20명을 선발해 청송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송이 등급 선별관리 교육을 한 데 이어 올가을 송이 수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이 등급 선별은 그동안 산림조합 직원들이 맡아왔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등급 판정을 놓고 일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구가 스마트 웰니스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자 서울과 경기 등 여계 관련 업체들이 대구에 투자하겠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쳐야 했던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에 10억 원이 넘는 3D 프린터. 이곳은 경북대학교가 마련한 공동 제조소로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잘 붙도록 돕는 접합형 부품을 비롯해 금속 소재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의 세계 관련 업체는 연구소에 위탁해 실험하거나 생산하는 식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규제 탓에 이 연구소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고 업체가 개별적으로 비싼 3D 프린터를 사서 사용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연구소에 여러 업체가 3D 프린터를 함께 사용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장에서 다수의 기업이 공동 제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기업의 사업화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기존 3D 프린터 7대를 운영하는 이곳 연구소는 이번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3D 프린터 3대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여기에 업체들이 입주할 새로운 공간도 이곳 연구소 인근에 마련됩니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자 스마트 웰니스 관련 업체들이 대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있는 14개 업체가 대구에 둥지를 틀기로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사를 옮기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조건입니다.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사업에 9개 업체를 비롯해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등 14개 업체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라든가 투자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대구에서 그러한 이제 시설과 투자를 같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제조소를 설립함으로써 저희 회사 쪽에서는 상당한 이제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구시는 규제 자유 특구에 올해는 역의 기업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정한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받아 인력과 시설 등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와 지역적 특수성을 평가해 9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됐던 화상인증병원이 지역에도 운영되면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보다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군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 제안을 공모합니다. 제안 대상은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과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투자 효과가 일부 단체나 개인에 국한되거나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 대형 건설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울진군은 사업 제안과 함께 분야별 사업 투자 선호도를 살펴보는 설문조사도 하기로 하고 군청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시원한 콩국수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한 맛이 더해져 콩국수를 만들기에 적합한 국산 신품종 콩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는 인기 메뉴입니다. 고소함이 퍼지는 콩국물에 쫄깃한 면발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마성의 맛입니다. 국산 콩으로 만들어서 구수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한 끼로는 충분히 먹을 만합니다. 맛도 좋지만 콩에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비린 맛은 덜하고 고소한 맛은 더 강한 신품종 콩을 개발했습니다. 소청자 콩은 재래종 약콩을 개량해 만든 것으로 고소한 맛이 특징이고 청자 4호는 당도가 높습니다. 태청콩은 콩가루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검정콩에는 검정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고 껍질 안에 녹색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름철 무더위 이기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콩국수를 집에서 만들 때는 6시간 이상 껍질째 불려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은 뒤 갈아서 만들면 비린내를 잡고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콩을 볶아 가루를 만들어 사용하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국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콩국수는 무더위를 이기고 건강도 지키는 좋은 음식인 만큼 간을 맞추는 소금도 조절해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전북으로부터 미드필더 최영준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등번호는 14번을 사용하게 되며 계약 기간은 6개월입니다. 2011년 경남에서 데뷔한 최영준은 안산경찰청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경남에서만 164경기에 출전하며 강등과 승격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 미드필더입니다. 2018 시즌 경남 2위 돌풍의 중심에 있던 최영준은 그해 K리그 베스트 11 미드필더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제3기 건강마을 조성사업협의체가 구성돼 마을별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협의체는 도내 각 건강마을을 대표하는 32명의 건강위원장과 자문위원 교수 등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로 6년째 접어든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32개 읍면동에 모두 64억 원을 들여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예산 편성,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듭니다. 장수풍뎅이와 누에, 호박벌, 머리뿔 가위벌 등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되고 이들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축산농가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곤충 사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취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8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겠는데요. 한낮 기온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덥겠습니다. 여기에 불쾌감까지 더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휴식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